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소서 합격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 미리 찍는 거라 몇 명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모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시하고 이 필기를 준비하는 요령 이대로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4월 3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대략 한 18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촘촘하게 짜야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야 됩니다. 이게 느슨하게 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몇 문제나 풀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합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1월쯤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CFP 시험이 있어서 이걸 이제 따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문이 떴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은 A라는 시험을 먼저 따고 그다음에 C를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 한 36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한 60만 원 정도. 그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화폐 가치로 300이 따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보는데 한 30만 원 들고, 여기 한 10만 원 이렇게 들 거예요. 등록하는데 이게 10만 원 이렇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한 뭐 4, 500 정도가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뭐 얼마 만에 붙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략적으로 이거는 한 6개월? 빠르면 3개월? 이렇게 걸리고, 얘는 뭐 1년에서 한 1년 6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뭐 넉넉 잡아서 한 2년 정도면 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이거 한 방에 그냥 붙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시험이 3월이었거든요. 이게 6월 달이라, 그럼 다 붙을 수 있느냐? 했더니, 붙을 수 있는데 뭐 쉽지 않다. 뭐 공부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인사부에 전화를 했어요. 인사부에 전화했더니, 이게 두 개를 따도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다. 이거 돈 지원 안 된다. 너 이거 말도 안 된다. 너 이것도 없지 않느냐? A도 없는데 무슨 C를 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되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빨리 끊으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3월 달에 따고 6월 달에 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떨어지면 500만 원 다시 뱉어내겠다. 해달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이 친구 약간 또라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겠다. 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 이거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난다. 너 다 물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때 그 과장님이 웃더라고요. 아무튼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1월달 등록, 1월달에 등록을 해서 A하고 C를 동시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책이 이렇게 25권 정도 됐었거든요. 한 4번 정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지 수를 따지니까 대충 한 500페이지 정도 한 권당 합치면은 대충 5만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이제 뭐 평일은 3시간, 뭐 주말에 14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틀이면 28시간이고, 그리고 15시간이니까 43시간을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25주로 대충 계산하니까 뭐 한 1075시간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5만 페이지를 107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46페이지를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조건 보는 거죠. 물론 뭐 변수가 있긴 한데, 일단 1시간에 46페이지라는 거는 무조건 지켜야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대충 한 30페이지 이상은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둘 다 붙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CFP 같은 경우는, 제가 A 같은 경우는 평균 93점 맞았어요. 근데 전체 순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C는 한 91.5점인가 뭐 이렇게 맞았을 거예요. 평균 합격 점수가. 근데 그때 한 6등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그 이후로 시험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이걸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짜는 법을 알아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뭐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일에 그래도 4, 5시간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주말은, 제 생각에는 한 20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오바고, 한 14시간, 15시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세요. 멀리 있는 거 가지 말고 가까운 도서관 뭐 이렇게 가서, 누구 만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부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도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이 지금 공부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붙은 분들은. 그러면 주말이 4번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하루에 20시간 안 되고 15시간이면 60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8일이었으니까 4일 빼면 14일이고 14일을 뭐 5시간 한다고 칩시다. 뭐 4시간만 합시다. 뭐 56시간이죠. 5시간 하면은 벌써 70시간이에요. 합치면 130시간이 되겠고 이렇게 합치면 116시간이 됩니다. 그죠? 이 시간에 하루에 10페이지만 더 1160페이지를 풀 수가 있어요.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30문제 정도 풀 수 있거든요. 30문제 곱하기 여기 130시간 정도 곱하면 3900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뭐 20문제만 푼다. 여러분 60문제 풀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60문제 풀면 10시간이면 600문제예요. 그죠? 100시간이면 600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지금만 생각해도. 자, 여러분이 1월부터 4월까지 준비했다고 치면 4월달이 보통 4분의 1이에요. 물론 날수가 좀 적긴 한데 공부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또 집중력을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하루에 몇 페이지 또는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민경채 10년차 곱하기 25문제 곱하기 3회차 하면 750문제지 않습니까? 자, 상황판단 10년차 25문제 3회차 750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해봐야 1100문제밖에 안 돼요. 의사소통 10년차 750문제 225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던 3000문제에 가기도 턱없이 적은 숫자예요. 모의고사 60문제 10회차 60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쵸? 이건 1시간에 풀기 때문에 10시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응용수리 1분에 한 문제로 잡았잖아요. 2분 잡읍시다. 1시간에 30분이에요. 그죠? 30문제죠? 10시간이면 300문제 풀 수 있어요. 정말 중1부터 중3까지 문제 다 합쳐봐야 200문제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응용수리 다 합쳐봐야 뭐 200문제 안 됩니다. 3번, 4번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나의 제약을 두지 마시고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아셨죠? 계획을 잘 짜자. 여러분들 정해드리는데 1시간에 무조건 25문제에서 30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절대 지금은 뭐다?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물론 피곤한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저도 여기서 은행 다니면서 진짜 빡셌는데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힘듭니다.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 독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리, 추리, 독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리를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분들은 굳이 더 안 해도 되고 그냥 체계만 잡으면 되고 추리도 잘하는 분들은 체계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독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보려면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연습을 하려면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을 중심으로 해서 긴 문장을 소화하는 법을 익혀야 되고 그걸 1시간 동안에 많은 문장을 소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암기 과목도 중요하지만 이 독해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문제 해결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또는 언어 논리 또는 상황 판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수리력하고 추리력이 있는데 수리력하고 추리력은 우리가 이제 뭐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만 보시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좀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여기 비중을 높이면 안 돼요. 지금은 독해력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독해력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높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중요한 거는 많은 문장을 소화하는 거라서 우리가 뒤에 이제 잠깐 볼게요. 그 의사소통, 상황 판단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력을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 기타 과목은 어떠냐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이 요령 이것도 뒤에서 제가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달력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달력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자, 달력을 가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모의고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죠 문제 해결 능력. 요거 2개를 먼저 보고요. 다 했을 거예요. 얘는 한 2번 정도를 그냥 푸세요. 이렇게 그 시간 같은 거 재지 마시고. 자, 상황 판단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얘를 한 2, 3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분들은 한 번 더 하세요.
왜냐면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 2, 3회독 정도를 하면서 자, 1회독을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2회독, 3회독 하시는 분들은 자, 한 번만 문제를 보고 푸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만 문제를 보고서 정보를 취득해서 풀이를 해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여기 문장들이 길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의사소통형이 있고 추리를 요하는 그런 상황 추리가 있거든요. 상황 판단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 추리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의사소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 문제를 해보세요. 요 세 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세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본다. 자, 한 번 한 분들은 한 번 더 해보세요. 여기 중요하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의사소통은 요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여기 네 개, 요 세 개만 하면 돼요. 세 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보는 연습인데 여기 비문학 경제 문제를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푸는데 얘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만 읽고 푸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느냐 문제를 먼저 읽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어디 뭘 봐도 상관없는데 일단 지문을 한 번만 보고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천천히 풀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농협 문제는 문제 수준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 자체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게 때문에 좀 소프트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문학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읽고 푸는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를 세 문제,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안 보고 풀고 네 문제를 안 보고 풀고. 근데 얘는 이제 요거 풀 때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이렇게 해보고 얘 조금 쉽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얘는 한 번만 보는데 한 번만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조금 하시는데 최대한 줄인 거예요. 최대한 줄인다. 이게 중요해요. 최대한 줄여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하다가 이때 중간에 요걸 해야 돼요. 자원관리 모듈 요걸 다 해야 됩니다. 요걸 이 암기 과목이거든요. 자, 암기 과목인데 암기 과목은 모의고사를 이제 내가 수준이 이렇게 있으면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이거나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일단 최대한 모의고사를 이때까지 보지 마세요. 이때부터 보세요. 이때부터. 왜냐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면 자괴감이 빠지고 만족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해보세요. 최대한 늦게 봐.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 봐도 상관없어요. 이때 막 2회차씩 봐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늦게 보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평상시. 자, 중급에 있는 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하는 기준이 뭐냐? 응용술이나 자료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최대한 늦게 보시고 그 전까지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중급에 있는 분들은 추리라든가 뭐 문제 해결 정도 한 번 정도 풀었는데 좀 서툴다 그런 분들은 12일까지는 최대한 보지 마시고 13일부터 보세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하루에 2회차씩 풉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은 아니 상부터 합시다. 상은 이때부터 풀어도 돼요. 하루에 한 1회차 2회차씩 풀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한번 1회차 정도 풀고요. 이때부터는 2회차씩 풀어 나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하고 나면은 일단 진이 빠져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풀고 나면 공부가 잘 안 되면 암기 과목 요걸 이때 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을 이때 암기 과목을 해서 해나가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럼 반드시 오답 노트 같은 게 있으면 오답 노트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맞춰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틀린 거랑 맞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렇게 암기 과목 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 세 개 꼭 반드시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내가 한자를 모르는데 한자 모르면 사실 어휘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아침마다 한자를 하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한 한자 다 했거든요. 한 6년 했나?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시켜면 너무 귀찮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제 동생도 엄청 했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시켰는지 아무튼 제가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동생도 한자를 되게 잘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한문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자, 설명했듯이 이렇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1시간 안에 풀잖아요. 그리고 정답을 맞춰서 좀 이렇게 해설을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고 간단하게 만드세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꾸미는 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암기 과목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겠죠? 이미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이때 하면 됩니다. 아시죠?
이때 같이. 그러면 암기 과목 중에서도 맞춤법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하세요. 사자성어 타협을 하면 되고, 자 모듈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자원관리 모듈형에서 학습 자형을 먼저 보고 관리 조형을 나중에 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차례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는 그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계산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 정도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보고. 그러니까 자원관리는 사실은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많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다 안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너무 계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 자원 모듈이라고 제가 요약집도 올려놨거든요. 얘도 보고 이 정보 능력을 빼고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된다. 이거를 무조건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실력이 낮은, 그러니까 상중하로 했을 때 하에 있는 분들은 요 암기 과목을 많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농협 상식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 번 정도 꼭 봐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출이 했었잖아요. 수출이. 요 수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이 우리 1주차에 여기 수출이 있었잖아요. 수출이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수출이도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보면은 여기 상황 판단 있죠. 아이고. 문제 해결 등에 나오는 요 상황 판단 요거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요거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느냐? 모의고사는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의고사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서 요거 이제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한 번만 딱 보는 거예요. 60번까지.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1번부터 60번까지 한 번 빠르게 보고 모르는 걸 빨리빨리 넘겨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려운 거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수리하고 추리가 약하다, 또는 수리가 약하다. 그럼 수리, 추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이. 이 문제가 순서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섞여 나오긴 하는데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수리하고 추리를 제끼고 얘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로 넘어와서 추리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안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이게 약간은. 그럼 너무 수리하고 추리에 시간 배분이 안 돼서 조금 이게 막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수리하고 추리를 먼저 풀고 빠르게,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빨리빨리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렇게 푸는 게 있고, 또는 뭐 의사소통, 수리, 추리를 본 다음에 빠르게 푸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좋은 방법은 2번을 좀 더 좋게 봅니다. 1번에서 60번까지 빠르게 한번 25분 만에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 35분 동안 넘어가면서 천천히 푸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답식 문제는 거의 찍듯이 풀어야 돼. 두 번 볼 시간 없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답을 찍어야 돼. 모르면 그냥 바로 찍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단답식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합격률이 좀 높다. 여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문제 푸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시키는 거죠. 이거 한 번 보고 문제 풀면 서울대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본인에게 맞는 걸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넣어놨죠. 그렇죠? 모의고사 끝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보면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기출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기가 이제 얼마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정리해보면 자, 일단 본인이 해야 될 양을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자, 수리나 추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매일 조금씩 하세요. 1시간, 1시간, 뭐 2시간, 2시간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독해력에 쓰세요, 다. 자, 그 다음에 공부가 잘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수리, 추리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수리, 추리 비중을 좀 높이세요. 그러니까 수리, 추리가 완벽한 분들은 수리, 추리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독해력에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쏟고 암기 과목에 집중을 하세요. 자, 수리, 추리가 어중간한 중급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수리, 추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더 오히려 독해력을 높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기다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배분하고 독해력을 조금 반반 정도, 이걸 50%,
50% 정도 이렇게 배분하고 나머지 암기 과목에 조금 배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추리가 약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수리는 일단 안 됩니다. 수리는 지금 시간에 뭐 엄청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그러니까 더 뭔가 초과해서 하면 안 되고 추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한 30% 정도 할애를 하고 독해력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독해력에 한 60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상급은 수리 추리에 약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뭐 20%, 10%, 나머지 여기에 70% 정도 투자를 하고, 중급은 여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되니까 독해력에 50%, 두 개를. 자, 그 다음에 하급 좀 이렇게 하급은 아니고 하에 있다면 수준이 좀 이렇게 좀 기초다. 그죠? 중급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나누면 하에 있는 분들은 수리는 좀 낮추세요.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추리를 좀 높이고 독해력을 좀 높여서 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많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암기 과목을 좀 많이 하자. 이렇게 짜드리면 되고, 모의고사는 자 설명을 할 텐데 하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보세요. 모의고사를. 그리고 중급에 있는 분들은 13일부터, 상급은 10일부터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회차씩 보고 2회차, 2회차씩 맨날 보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급 분들은 여기서부터 2회차 이렇게 보면 좋고요. 자, 수준이 낮다. 최대한 보지 마세요. 보면 자괴감 빠지고 슬프기만 해. 나 너무 슬퍼. 공부도 안 돼. 그래서 이때부터 보세요. 그냥 이때 17일부터 봐도 되고 18일부터 봐도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세한 거는 뭐 또 코칭 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는데 포기하는 분들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붙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자소서가 붙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몰라요. 막 45개, 43개, 막 38개 몰라요. 찍어서 붙는 분들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4분의 1이 남았다 생각하시고 25% 남았다. 총력을 기울이면 사실 30%, 40% 남았다 생각을 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우리 목표를 잡는 시간 있죠? 시간 꼭 지키자. 하루에 몇 문제 푸는 거냐 정해서 무조건 풀자.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저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희 중에서 포기한다고 하고 제가 억지로 시켜서 붙은 분들 꽤나 있어요. 면접까지 가서 최종 합격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지칩니다. 그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촬영할 테니까 그 쌍욕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 지칠 때입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지치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한 문제로 더 풀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꼭. 자, 그리고 휴가 있는 분들은 모두 쓰세요. 아셨죠? 제가 은행 다닐 때는 보통 한 2주를 썼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좀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회사에 안 가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감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2주 동안 10일 정도 되잖아요. 10일이거든요. 그럼 양쪽 합치면 2일에 하면 14일 정도 되니까 좀 많이 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때 막 20시간씩 한다고 치면은 막 280시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폭발적으로 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좀 정리를 많이 해서 좀 합격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알겠죠? 그리고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판에 제가 모의고사 다시 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또 영상 남겨드릴게요. 끝.